오늘은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대항력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현재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계속 살 권리,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현재 소유자한테 주지도 않는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첫 번째가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고, 즉 점유 이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전입신고, 이제 주민등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면 대항력이 기본적으로는 생기는데 다만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외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항상 안 되냐? 경매 절차에 그리고 공매 절차에 의해서 공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이전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근저당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근저당권과 그리고 전입신고 및 인도, 즉 대항력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외 요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뭐냐?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주택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빚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주택을 담보로 주고 내가 빚 못 갚으면 이거 경매로 날려가지고 너가 돈을 회수해라 라고 담보로 맡기고, 전당포에서 이제 시계 맡기듯이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날려서 근저당권자가 자기 가질 거 가지고 나머지 남은 돈 있으면 돌려준다던가 이런 게 이제 담보대출이라는 거고요. 담보대출이 이제 아까 대항력과 이제 우선순위 얘기할 때 말한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 출력해보면 거기 써 있어요. 이제 갑구, 표절부, 갑구, 울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등기부 등본이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겨보면은 근저당권이라고 글 써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첫 장부터 하나하나 넘겨보면. 그럼 등기부 등본 어디서 떼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에 치시면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주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부동산 소재지 입력을 하면은 이제 바로 쉽게 뗄 수 있어요. 1,000원 정도면은 뗄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바로 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서 한 장 한 장 첫 번째 장부터 넘겨가면서 근저당권이라고 써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 등기가 언제 격려됐냐, 등기가 격려된 날짜와 자신이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등기부 등본 뽑으시고요. 어떻게 뽑냐? 인터넷 등기소 가셔가지고 돈 1,000원 주고 뽑으시면 돼요. 열람만 하면 7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보면은 근저당권이라는 그 표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그거랑 자신이 인도 및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을 비교해서 뭐가 날짜가 먼저인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먼저면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근저당권과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근저당권자과의 선후가 중요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라고 치죠.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금이 이제 융통이 안 돼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곰이지만 상해라고 쳐요. 집을 팔았어요. 판 거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을 팔았으니 살 곳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 곳을 구하기가 번거롭다.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면 새로운 가구 들여야 되죠. 돈 없으니까 가구는 못 들일 수도 있는데 여튼 이사 비용 요새 만만치 않고 새로운 집 사가지고 새로운 집 임차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이 또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냐,
집을 팔고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한테 다시 임차를 해요. 그러니까 팔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한테 얘가 다시 임차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집은 하나인데 얘가 계속 그냥 살게 되는 모양새가 되죠. 계속 그냥 혼자 살게 되는 모양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되게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얘는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얘는 돈이 급해서 집을 파는데 얘도 돈이 부족해. 살 돈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뭘 한다? 은행한테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비용을 치룬다. 매매대금을 치룬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금저당권과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한, 그러니까 소유자로서의 점유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한, 그러니까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은 인도가 점유 이전이죠, 점유 취득이죠. 인도와 이제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쭉 살았잖아요. 전입신고는 계속 똑같은 데 돼 있다, 주민등록은 똑같은 데 돼 있다. 그런데 인도는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이전,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취득, 소유자로서 점유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게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로 이렇게 쫙 바뀌는 그 시점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다?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런데 이제 매매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까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바로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담보대출 받은 금액으로 매매 잔대금을 지급을 했다. 자, 이 경우에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한 시기를 대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요,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으로 봅니다. 그럼 소유권은 언제 이전되냐? 그거는 등기부상 기재가 바뀌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제 채권계약에 기한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방법까지 뭐 인정돼야 된다. 뭐 복잡한 말이죠. 네, 치우고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그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 같은 걸 줘요. 뭐 등기 필증이라든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 얘가 이제 법무사 통해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이제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얘에서 얘로 바뀌어요. 이제 순번에 따라서 얘 밑에 얘 이름이 쫙 기재가 되는 거죠. 날짜까지 언제 등기가 됐다 이렇게 날짜까지 기재가 되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 비로소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소유자로서의 점유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하면은 전입신고는 그냥 쭉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하면은 그 바로 다음 날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어떻게 뭐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소유권 이전 받은 당일날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맞춰서 담보대출을 최종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날이 돼버리고, 그리고 얘는 소유권 이전을 받은 날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취득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 당일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이 된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로 자기 부동산을 날렸을 때 얘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얘가 돈을 또 구해가지고 1순위 근저당권을 없애버리면은 자기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다 변제를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구조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복잡한 일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간단한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이해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사안이 많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A가 B한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새롭게 임차권을 취득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은 쭉 같은 데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취득만 하면 되는데,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간 때,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얘로 이제 명기가 된 그날에 비로소 임차인으로서의 그런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취득한다. 그런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바로 그 당일날 근저당권까지 은행으로부터 설정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버린다라면은 근저당권이 이 대항력보다 우선해버리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얘가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은행 쪽에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소유권 이전받으면서 그날 당일날 바로 담보대출 일으키고 은행은 바로 이제 근저당권 이제 등기를 하고 요게 당일날 바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하냐? 뭐 임대인이랑 미리 협의를 해야겠죠. 뭐 근저당권 등기는 뭐 한 며칠 있다가 설정되게 그 시간 테이블을 그렇게 잡아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선행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건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